봅시다. 뒤에 제일 뒤에 누구지? 잘 보이나? 앞으로 올래? 안 올래? 거기서 볼래? 그래? 봅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 7월 모의고사 저기 점수부터 한번 봅시다. 문제부터 풀어볼까?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문제 한번 풀어보고 싶은 거. 12번, 14번, 25번, 10번, 7번, '끝인가? 없나? 22번. 끝.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근데 나는 오히려 좋아. 살짝 정말 요번에 근데 일단은 평균부터 얘기해주면은 채점을 했는데 우리 자연관 평균이 65점이고 150명 중에 65점 평균 나왔고 상위 30% 평균이 87.5야. 굉장히 높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위 30% 평균 요 정도 나왔다는 건 잘 푸는 친구들은 거의 한 88, 90점 이렇게 일단은 넘게 나온 친구들이 좀 많다는 거. 요번에 그래서 100점도 있거든요. 한 명 있는 거 보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점수 난이도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또 해설 강의 또 찍으려니까 요번에 해설 강의가 변철 교수님 하시더라고. 그래서 또 비교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하고 전반적인 다른 문제들 아마 변철 교수님 푸신 영상 보셔도 될 거고 이제 쌤 스타일로 풀 것들이랑 요 문제가 오늘 좀 많진 않은데 그런 것들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씩 풀어봅시다. 참고로 정답률 제일 낮은 문제가 12번이었네요. 40%, 41%였는데 그 외에는 제일 낮은 게 40이니까 전부 다 40% 이상은 넘어가거든. 정답률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7번부터 봅시다. 7번 극한 물어보는 문제인데 일단은 분자에 보니까 1의 5승, 2의 5승 쭉쭉 어디까지 n 플러스 2의 5승 요놈 보고 바로 뭘로 시그마 형태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일단 시그마 형태로 바꾸는데 안에 들어갈 건 당연히 k의 5승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k의 5승인데 이 인덱스가 어떻게 돼? k가 어디부터? 1부터 시작해서 n 플러스 2까지 가네. 여기 분의 n의 6승 이렇게 들어가네. 이 상황. 그러면 요거 가지고 리미트 시그마 nk 들어가네. 요놈 적분으로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n분의 k를 뭘로? x로, 그 다음 n분의 1을 뭘로? dx로 바꿔서 적분 형태로 식을 바꿔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뭘 찾아야 돼? n분의 k를 찾아야 돼. k한테 가가지고 뭐야? 너 k 좀 돼야 되겠다. 어떻게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의 n분의 k의 5승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싶은 거야. k 5승이니까 여기도 n 5승이 필요하겠죠. 그럼 n의 6승으로 나누니까 남는 거는 하나밖에 그대로 냅두면 되겠어. n분의 1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썼던 k는 1부터 n 플러스 2까지 요게 좀 걸렸을 거야. 아마 요거 물어본 친구는 아마 요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여서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못 쓸 수 있는데 근데 쟤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면 요 시그마에서 k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간다 요 놈은 다 x 범위로 빠져. 우리가 지금 n분의 k가 n분의 k를 x라고 바꾼다 했어. 지금 근데 움직이는 뭐야?
다시 요 놈을 이제 그럼 적분으로 바꾸면 어떻게 들어가? 적분으로 바꾸면 적분의 어디부터 어디까지 x의 5승 dx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서 범위를 좀 신경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범위를. 근데 범위를 어떻게 신경 써주면 되냐? 우리 n분의 k를 x로 바꾸기로 했어. 근데 n분의 k x로 바꾸면 여기는 x의 범위가 들어가겠죠. x는 다시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 녀석이야. 여기서 시그마에서 움직이는 거는 k가 움직이고 있죠. k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n 플러스 2까지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은 요 놈을 바로 n분의 k로 바꾸면 되겠죠. 바로 나눌게요. n분의 k로 바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돼? n으로 바로 나눠주면은 n으로 바로 나눠줘. 근데 n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갔을 때 걔를 x로 바꾸기로 했어. 그러면 x는 n분의 1 n 무한대로 가면 0부터 얘는 무한대로 가면 1까지 이렇게 빠지겠죠. 그래서 여기 위끝 아래끝 시그마의 뭐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x의 위끝 아래끝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 숫자는 n으로 나눴을 때 보이게 돼 있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0부터 1까지로 해서 얼마 6분의 1로 답을 찾아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처리하는 방법. 참고로 또 얘기하면 여기 n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야 뭐 2n, 3n 이런 것도 간혹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분자 2n이면은 n분의 2n 2 0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적분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10번. (10번) 보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 함수를 최소로 하는 a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 a의 값에 따라서 요 녀석 적분 결과값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럼 적분식은 보니까 일단 x는 지금 변수로 보면 x는 어차피 적분할 녀석이니까 없어진 결과야. 적분해서 0 넣고 파이 넣으면은 x자리에 0 넣고 x자리에 파이 넣으면은 x는 다 상수돼서 없어지죠. 적분 변수는 그래서 소멸 변수라고 기억을 해야 되겠다. 적분하면 없어지는 변수. 그러면 여기서는 변수는 뭐야? 여기서는 a가 미분하고 적분할 뭔가 변수다. 이렇게 취급을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은 이 녀석을 fa는 요 적분식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시작이다. a에 대한 식으로. fa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a를 변수로 하는 그런 함수식이 있겠다. 그 함수식에 대해서 얘를 최소로 하네. 최대치에서 물어보고 있네. 최대치에서 물어보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미분을 떠올려야 되겠죠. 미분에서 뭐야? 임계점 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때 어떻게 임계점일 때 최소, 임계점일 때 최대가 될 수 있겠다. 요거를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 요 놈의 이제 양변을 미분을 할 거야. 양변을 미분을 하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요 놈 양변 미분할 때 a로 미분을 해야 되죠. x로 미분하는 게 아니라 a로 미분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양변을 미분하는데 우린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여기서 a로 미분할 때 주어진 식을 정적분을 미분하네. 정적분을 미분하네. 그럼 뭐야? 라이프니츠 미분법 쓸 수 있죠. 라이프니츠 미분법 어떤 거였어? dx의 원래 d에다가 한 번 더 쓸게요. 여기에 적분에 뭐 0부터 뭐 fx까지 이렇게 쓸까? 여기에 ft, x, t랑 x가 섞여 있는 식이야. dt로 적분하는데 그러면 요놈 적분하면 어떻게 돼? 여기도 g라고 씁시다. gx. 그러면 어떻게 돼? 라이프니츠 미분법은 t 자리에 대입, t 자리에 대입, f의 t 자리에 fx, f가 이거 또 있네. 여기를 f라 두고 g랑 h로 들게요. g랑 h로 들게요. 소리. t 자리에 뭐야? g를 집어넣고 x 그대로 하고 곱하기 속미분 g 프라임 플러스가 아니고 밑끝은 빼기 f의 t 자리에 hx 집어넣고 콤마 x에 h 프라임 x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끝에는 뭐야? 뭐가 더 추가돼? 라이프니츠 정리는 여기에 t랑 x가 섞여 있을 때 우리가 정적분 미분하듯이 집어넣고 속미분 집어넣고 속미분 다 한 다음에 플러스 편미분이 하나 들어가겠다. x로 x에 대한 편미분 f x, t x로 썼네요. t, x 그 다음에 dt 그대로 여기에 h에 g까지 이런 식으로 식이 들어가겠죠. 여기서는 이게 라이프니츠 정리였어. 언제 쓴다고? x랑 t 섞여 있을 때 적분 변수랑 미분하려는 변수 x로 미분한 변수 섞여 있을 때. 근데 여기서도 뭐야? 지금 요 식이라는 거는 f를 a로 미분한다는 거 아닌가? f를 a로 미분해. f를 a로 미분해. 그러면 미분하려는 변수랑 적분하는 변수랑 섞여 있는 상황이니까 라이프니츠 정리 써야 될 거야. 쓸 때 그럼 어떻게 쓴다? 대입하고 속미분부터 해. 근데 대입하고 속미분 하려니까 속미분이 없죠. 왜? 상수는 어차피 미분해서 0 될 건데 얘가 0 돼버리죠.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결국 뭐야? 요 놈들은 다 날아가고 우리는 끝에 녀석들만 챙기면 되겠어. 뭐에 대한 A에 대한 편미분 부분만 챙기면 되겠다. 식이 그럼 어떻게 남아? 식이 적분의 그대로 0부터 파이까지 그대로인데 뭐만? A에 대한 편미분이 남겠다. A로 미분하고 있으니까 A에 대한 F가 아니고 안에 식 씁시다. A 사인의 X 빼기 파이의 제곱이네. 제곱 이렇게 dx 이런 식이 남겠다. 요 녀석만 살아남겠다. 요 녀석. 그럼 요 녀석 이제 마저 계산해 봅시다. 요건 지울게요. 마저 계산을 좀 해보면은 A로 편미분하라고 하네. 그럼 안에 거부터 한번 미분해볼까? A로 편미분하면은 A만 변수야. X는 상수야. sin X도 상수처럼 취급하겠죠. 미분하면은 2배의 A sin X 빼기 파이 이렇게 그대로 하나 나올 건데 앞에 뭐가? 상수 sin X가 하나 붙겠죠. A에 대한 미분, A에 대한 2차식 미분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놈을 이제 다시 그럼 어떻게 0부터 파이까지 dx로 적분하라고 하네. 그럼 적분하기 위해서 좀 풀어봅시다. 적분하기 위해서 2는 앞으로 빼고 0부터 파이까지 A 사인의 제곱 x 빼기 파이의 사인의 x dx. 그럼 요 놈은 우리가 다 적분할 수 있어. 2로 묶어내고 사인 제곱 0부터 파이까지 적분 어떻게 해? A 빼고 요 놈은 0부터 파이 뭐 쓰고 싶다. 왈리스 쓰고 싶다. 2배 0부터 파이니까 곱하기 2차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 왈리스 빼기 파이에다가 사인은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그래프 그렸을 때 2조각 곱하기 이렇게.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해볼까?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얘도 약분할까? 이렇게 약분해주고 여기 또 2를 곱합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A 파이 빼기 4파이 나오네.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고 싶지? 우리 결론은 우리 왜 미분했어? 최대최소 찾으려고. 최대최소 어떻게? 임계점 찾으려고. 임계점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으려고. 그러면 뭐다? A는 4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12번. 12번이 정답률 제일 낮았던 문제인데 보통은 사실 정답률이 이 문제면 보통 처음 문제 내면은 더 떨어지거든요. 한 20-30%대까지 보통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몇이었어? 우리 자연과는 한 41%까지 됐다는 거는 올해 좀 잘 가르쳐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게 전에 언제야? 쌤이 5월달에 아마 상위권 모의고사 할 때 얘기했던 5월달에 범위를 유지하는 치환이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5월달에 한번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세미파이널 할 때도 한번 얘기한 게 있었어요. 이 녀석은 치환을 해야 풀리는 문제. 그냥 적분 안 돼. 그냥 적분 아무리 하려도 안 돼. 무조건 딱 요 치환만 답을 찾아줄 수 있어. 어떤 치환? 범위를 유지한 치환. 범위를 유지한 치환. 어떤 치환이냐?
x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윗끝 더하기 아래끝 일단 시작을 해. 어떻게 하냐면 윗끝 아래끝 이렇게 윗끝 아래끝이 있어. 요놈 더한 거. 요놈 더한 거. x를 뭐다? 네모 빼기 t로 치환할 거야. 네모 빼기 t로 치환을 할 거야. 이렇게 치환을 할 거야. 네모 자리에 들어갈 건 뭐다? 요 두 개 더한 거. 두 개 더한 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0돼. 두 개 더하면 0돼. 그럼 그냥 x는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한다는 거야. x는 마이너스 t 그냥 별거 없어 보이는데 그냥 치환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겨. 이렇게 치환하면은 이렇게 치환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길지 미리 예고를 하자면은 범위가 똑같아. 그래서 범위를 유지한 치환이야. 그냥 이름 그대로 지은 거야. 이렇게 치환하면 신기하게 적분 범위 윗끝 아래끝이 똑같아. 윗끝 아래끝이 똑같아. 그 다음에 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원래식과 유사해. 유사하다는 게 바꾸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데 근데 플러스로 더하면 좋은 일이 생겨. 좋은 일이라는 게 문제 풀린다는 거겠죠. 요런 흐름이야. 요런 흐름이 그럼 무슨 얘기지? 문제 풀다 보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치환 일단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치환 스텝 1 요렇게 치환 먼저 가져가 보면은 그러면은 dx는 마이너스 dt고 x 범위가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t니까 x 범위가 얼마?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러면은 t 범위는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첫 번째 적분 범위. 그 다음에 요거를 그럼 적분에 대입할 거야. 치환을 할 거야. 치환을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갈게요. 아니다. 여기서 합시다. 적분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원래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였어. 근데 치환하면은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 원래 뒤집어야 되죠. 근데 요 뒤집는 거를 뭘로? 요 마이너스 dt로 치워버릴 거야. 여기 있는 마이너스로 인해서 얘를 어떻게 다시 순서를 바꿔줄 거야. 적분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위끝 아래끝 바꿀 수 있죠. 그걸 여기 적용해버릴.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쓰면은 이게 뒤집혀서 나오는데 그거를 마이너스로 다시 뒤집어준다. 즉 원래대로 돌아온다. 적분 범위 그래서 원래대로. 그 다음에 치환 열심히 해봅시다. 2의 마이너스 t분의 사인 제곱의 마이너스 t인데 사인은 무슨 함수?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가. 근데 얘는 튀어나간 거의 제곱이죠. 그 말은 뭐야? 마이너스 사인이나 그냥 사인 똑같아. 정리하면은 바로 간단하게 써버리면 어떻게 돼? 사인 제곱 t 이렇게 간단하게 써버릴 수 있죠. dt. 그러면은 치환에서 이런 식이 나왔어. 그럼 요 식을 잠깐 또 어떻게 써버릴 거냐면 그냥 t였는데 마음대로 x로 바꿔버릴게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사인의 제곱 x dx. 좀 마음대로 원래 t였는데 마음대로 바꿔도 돼. 원래대로 돌아갔대요. 괜찮아. 왜? 적분 변수는 아까 뭐라고? 소멸 변수라고 얘기를 한번 했죠. 적분은 x에다가 파이 넣고 x에다 마이너스 파이 넣어. 대입해서 숫자 계산하면 얘는 값으로 나와. 숫자 얼마. 근데 그 값은 x로 써서 적분해서 값을 넣나 t로 써서 적분해서 값을 넣나 다 똑같기 때문에 적분한 변수 x로 다 한꺼번에 쓰든 t로 한꺼번에 쓰든 똑같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2는 그럼 뭐냐면 스텝 2는 범위를 유지하는 치환을 했어. 범위를 유지하는 치환하면은 범위가 유지된다 해서 됐어. 그 다음에 원래식과 유사하죠. 분수 형태로 비슷해. 특히나 분수 형태로. 그때 결론이 뭐냐면 더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더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요 녀석을 원래식을 뭐다? A라고 잠깐 할게요. 원래식을 치환한식 A. 다시 치환한식 A고 원래식도 A라고 해봅시다. 원래식 A면 치환한 녀석도 그도 치환을 했으니까 원래 A는 이렇게 쭉 이어나가서 이렇게 나오니까 원래식도 A고 치환한식도 A죠. 그래서 뭐를 할 거다? A 플러스 A를 할 거다. 원래식과 치환한식을 더해줄 거다. 좀 편하게 직관적으로 보려고 색깔을 좀 바꿔놓을까? 원래식과 뭐다? 치환한식을 좀 더해줄 거다.
그럼 무슨 일이? 정말 좋은 일이 생겨. 정말 좋은 일. 어떤 좋은 일이 생겨? 적분의 A 원래식 뭐였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였는데 요 식이 1 플러스 2의 x분의 사인의 제곱 x였어. 파란색 식은 어떻게 돼? 요 식은 요거 한번 써볼까? 적분 범위 그대로니까 적분 그대로 안에 써도 되겠죠?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사인의 제곱 x. 쌤, 뭐 좋은 일 생긴다면서 뭐 사인 제곱 뭐 묶인 거 말고 없어 보이는데 얘는 항상 뭐를 목표로 해야 되냐면 결과부터 미리 얘기해 주자면 요 식에 조금 더 변형을 할게요. 요 식에 뒤에 식에 어떤 변형을 해줄 거냐? 분모 분자에 2의 x를 곱해줄 거야. 왜 곱해주냐? 분모 맞춰주려고.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2x 차이밖에 안 나요. 곱해주는 거.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돼? 곱해주면은 2x 플러스 1. 얘가 얘랑 똑같죠. 어차피 분모 분자 곱해주면 분자는 어떻게 돼? 2의 x 사인의 제곱 x. 그러면은 요거 두 개 더해주면 어떻게 돼? 요거 두 개 더해주면은 그러면은 2의 x 플러스 1분의 사인 제곱 x 묶이겠죠? 사인 제곱 x 묶이는데 뒤에 뭘로 묶여? 1 하나 있고 플러스 여기는 2x 하나 붙어 있죠. 무슨 좋은 일이 생긴다. 약분이 되는 정말 좋은 일이 생긴다. 요거를 우리가 원했던 거야.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거. 약분된다는 거는 식이 간단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식이 간단해지고 나면은 원래 있던 식이 뭐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dx 식 한번 다시 써볼까? 우리는 그럼 뭐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사인 제곱 x dx 요것만 계산하면 돼. 계산하면 어떻게 왈리스 쓰면 끝나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구간이 4마디 4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 제곱 2분의 1 왈리스 2분의 파이 계산하면 얼마? 파이가 나온다. 그럼 요 파이는 무슨 얘기? 파이는 우리가 뭐야? a 플러스 a로 나왔죠. 근데 우리는 원래 a 하나만 필요해. 그래서 뭐다? a는 2분의 파이로 답을 찾아줄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범위를 유지한 치환. 그래서 스텝이 두 개로 나뉘죠. 첫 번째 범위를 유지하는 치환을 일단 써야 돼. 범위를 유지한 치환. 요 치환은 어떻게 찾는다? 일단은 요 위끝 아래끝 더해서 x는 네모 빼기 t, 네모에는 위끝 아래끝 더해서 찾고 그 다음에 치환한 거랑 원래 거랑 더해서 좋은 일이 생긴다 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요까지 되겠어. 근데 아마 요거를 어려워하는 거는 뭐를 언제 이런 거 써? 이게 가장 어려울 거예요. 원래 치환하면 풀리긴 해. 풀린다는 건 알겠어. 근데 그럼 언제 이런 걸 쓰냐? 주로 이런 분수식. 일단 두 가지 이게 제가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다른 유형이 좀 더 많아. 요거를 풀더라도 요 다시 쌤 유형을 얘기하더라도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지금 어떻게 돼? 지수함수, 상악함수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하고 막 삼각함수, 다항함수 섞여 있기도 하고 지수함수 만 2의 x승 뭐 이런 거 있기도 하고 아니면 루트로 들어가 아마 루트 2014 빼기 x 이런 문제도 봤을 수 있을 거예요. 또는 ln 들어간 상황도 있고 이 문제의 유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딱 유형을 정확하게 잡기가 어려운데 대체로 어떤 상황이면 서로 다른 종류의 함수가 섞여 있어. 그래서 적분 안 될 때가 많아. 다른 종류의 함수 지금 EX, sin X 막 붙어 있어서 EX를 치환해도 안 되고 sin X를 치환해도 안 돼. 정확하게 이런 치환만 돼. 특히 그리고 어느 경우는 분수 형태가 많아. 분수 형태라서 신기하게 약분되는 형태가 많아. 좋은 일에 약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언제 쓰냐 이런 걸 캐치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적분이 정말 안 돼. 혹시 이거 범위를 유지한 치환일까? 이렇게 한 번 문제 풀면은 그 다음부터 보여. 이렇게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설명하고 요거를 제가 한 저번 5월달에 상위권 모의고사 할 때도 이제 설명해서 그 친구들 다 맞춘 것 같아. 여러분들도 이제 이것도 다 맞출 수 있도록 비슷한 거 나오면 맞출 수 있도록 합시다. 넘어갑시다. 14번 이상적분의 값은
푸는 방법이나 답지풀이랑 조금 다르게 풀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해버릴 거냐면 바로 적분을 해버릴 거예요. 14번. 이상적분이라고 써놨는데 이상적분의 수렴해 발산해 묻는 게 아니라 수렴 발산 판정할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수렴한다 생각하고 값을 바로 계산해 주면 돼. 값을. 그럼 요거 그냥 계산하라인데 요 놈은 바로 적분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루트 x를 t로 치환하는 거 생각할 수 있겠는데 좀 더 눈썰미에 좋으면은 이 루트 x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루트 x분의 1 루트 x분의 1 곱해져 있다고 생각할 거야. 곱해져 있다? 뭐가? 적분에서는 항상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게 속미분 붙어 있나? 속미분 붙어 있나를 생각해야 되죠. 그럼 루트 x분의 1이 속미분 되려면 어떻게 돼? 루트 x 그렇지. 루트 x 미분하면 어떻게 돼? 2루트 x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 놈을 요게 속미분이라 생각하려면 나머지 루트 x에 대해서 식을 바꿔야 되겠죠. 즉 주어진 식이 어떻게 돼? 원래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x의 뭐다? 이렇게 좀 나눌게. 루트 x분의 1에다가 곱하기 x 플러스 1, x를 어떻게 보고 싶다? 루트 x의 제곱으로 보고 싶다. 아이고 4. 이런 아이디어 일단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보는 순간 성미분 붙어 있는 꼴이네. 요 놈의 성미분 붙어 있는 꼴이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고? 요 놈을 잠깐 머릿속으로 생각해. t라고. 잠깐 머릿속으로 t라고 생각해. 그럼 얘는 t제곱 플러스 1 아닌가? t제곱 플러스 1. 상수는 나중에 다 처리하고 t제곱 플러스 1 적분하면 뭐가 돼? 아크탄젠트 되죠.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그냥 아크탄젠트 쓰는 거야. 아크탄젠트. 근데 t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 우리는 t는 이제 실제 식에 쓰면 안 돼. 얘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애야. 여기 뭐가 들어간다. 그냥 루트 x 그대로 들어가면 돼. 그럼 적분한 꼴을 다 찾은 거야. 얘는 적분하면 이런 꼴 될 거야. 그 다음 뭐를 챙겨줘? 앞에 놓친 상수들 좀 챙겨줘. 원래 4 있었어. 원래 4. 그 다음에 아크탄젠트 미분하면은 상수 안 튀어나온. 근데 요놈 속미분해서 원래 2루트 x분의 1 돼야 되는데 2분의는 없네. 근데 원래 2분의가 필요한데 여기 없어. 그럼 어떻게 다시 2를 역수로 곱해주는 거야. 원래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 돼야 되는데 2가 없네. 2 필요 없어. 2분의 필요 없어. 곱하기 2를 역수로 곱해준다. 그러면 계산 마무리 해주면은 여기 이제 적분 다 된 거야. 진짜 이렇게 적분돼요. 궁금하면 다시 미분해봐. 얘 미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돼. 요 식으로 그렇게 바로 적분한다. 0부터 파이까지. 그럼 그 다음 뭐 대입만 하면 돼. 대입하면은 할에다가 무한대 넣으면 얼마? 아크탄젠트는 무한대. 그래프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 아크탄젠트 그래프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대까지 뭐를 점근선을 가지고 있어. 어떤 점근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무한대로 가면 2분의 파이로 간다. 2분의 파이. 0 넣으면 얼마? 0. 아유 끝. 그러면 어떻게 돼? 답은 4분의 파이 이렇게 끝나죠. 4파이 끝나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얘를 바로 적분한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요거 속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루트 x 그냥 뭐 루트 x인가? 저거 그냥 루트 x를 t 치환해도 풀어 그렇게 아크탄젠트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줄이라도 더 줄이자는 거야. 치환하면 어떻게 돼? 치환하려면은 루트 x는 t 제곱 dx는 2t dt 그다음에 뭐야 범위는 0부터 무한하고 또 뭐야 적분식 쓰고 그것도 적분 몇 줄씩 써야 돼. 시간을 많이는 아니긴 한데 한 최소 30초 정도라도 아껴야 그걸 다른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빠르게 캐치해서 풀고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22번. 자, 22번 무한급수의 합은 요거 어떻게 풀까? 무한급수 합 물어보는데 n 빼기 1의 팩분의 뭐 2n승 이런 거 있네. 그러면은 팩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한다?
팩에 시그마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맥클로린밖에 배운 게 없죠. 요놈 맥클로린 문제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무슨 맥클로린 쓸까 떠올려야 되는데 그 전에 요 식을 좀 맞춰주는 것부터 해야 돼. 맞춰주는 게 어떤 거 맞춰준다. EX 예를 들어 EX면은 N 100분의 X N승 사인 X면은 어떻게 돼? 시그마의 N 2N 플러스 1 팩의 마이너스 1의 N승의 2X의 2N 플러스 1승이죠. 뭐가 맞춰? 팩이랑 지수랑 맞춰져 있다. 팩이랑 지수랑 맞춰져 있다. 팩이랑 지수를 먼저 맞춰야 우리가 아는 맥클로린으로 갈 수 있다. 는 거 생각하면은 지금 어떻게 팩이랑 지수랑 좀 맞춰줘야 되겠는데 근데 그러면 맞춰준다는 거는 얘가 안 맞아. N 빼기 1이랑 N이야. 그럼 둘 중 하나를 조절해서 한쪽으로 맞춰줘야 돼. 이제 어떻게 돼? 그 둘 연인 간에도 싸우면 둘 중 하나 맞춰줘야 되죠. 한쪽이 이게 질 수밖에 없어. 누가 져야 되겠어? 팩이 항상 더 세. 팩이 항상 더 세. 항상 팩한테 져줘야 돼. N 빼기 팩은 지수는 적당히 더하기 빼기 해도 곱하기로 빼낼 수 있어. 팩은 골치 아파. 팩은 바꾸기가 골치 아파. 얘한테 무조건 얘 말 들어줄 수밖에 없어. N 빼기 1 팩이야? 그럼 N 빼기 1 맞춰줄게. N 빼기 1 맞춰줄게. 어떻게? 여기 빼기 1이 돼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요놈 N 빼기 1에 맞춰줘. 근데 마음대로 빼기 1해? 그러면 다시 플러스 1에서 원래대로 돌아오자. 이렇게 식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이 이제 어떻게 돼? 주어진 식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 빼기 1승이었고 2의 n 빼기 1승만 빼나 분의 n 빼기 1 팩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 1은 2의 플러스 1승은 어떻게? 그냥 곱하기 밖으로 빼면 돼. 그래서 지수는 조절하기 편하다는 거야. 지수는. 그러면은 이제 요놈한테 n 빼기 1, n 빼기 이런 거 다 맞춰줬어. 요놈한테 센스 있게. 그러면은 여기서 그 다음 할 게 어떤 게 있냐면 얘랑 또 다시 또 합쳐줘도 괜찮죠. 어차피 얘는 조금 더 추가로 변형하자면은 n 빼기 1의 팩에다가 얘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n 빼기 1까지도 해도 괜찮을 거야. 왜? n 팩분의 x n승 지수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아직 n 빼기 1이라서 바로 지수로 넘어가기엔 살짝 뭔가 좀 목에 걸린 느낌이야. 목에 가시가 걸린 느낌이야. 뭐가? n 빼기 1 좀 거슬려. 그럼 얘를 다시 n으로 바꿔줄 시그마에 그냥 n으로 바꿔주면 안 돼. 분의 마이너스 2의 n승 바꿔주면 안 돼. 뭐냐면은 n 빼기 1을 새로 n으로 n 빼기 1을 묶어서 그냥 n으로 그냥 다 바꿔줬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대신 이렇게 편하게 바꿔주려면 어떻게? 처음 시작점만 맞춰줘. 처음 시작점. 원래 어떻게 됐어? n에 1 넣으면은 요놈 넣으면 어떻게 돼? 0부터 시작했죠. 0부터 시작했죠. 그럼 여기는 0팩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n에 1이 시작점이야. 시작점 넣었을 때 0이야. 얘도 0으로 시작해야 돼. 뭘로? n이 0부터 시작해야 돼. 무한대로 가는 거 똑같고 n 0부터 시작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요놈을 x라고 하면 어떻게? 2에 그냥 x 되겠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붙어줘야 되겠다. 뭐가 빠졌어? 2가 빠졌네. 끝에 2 붙었던 거 2만 챙겨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답 찾고 끝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제 헷갈리지 않게 잘 풀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25번. 자, 25번까지 하고 한 몇 개 정도만 더 풀어볼게요. 일단 25번 풀어봅시다. 가. 옳은 것의 개수는 가부터 볼까? a 제곱이 단위 행렬이면은 a 또는 a 마이너스 a가 단위 행렬이다 물어보고 있는데 식 써본 거죠. 가 뭐를 물어봐? a 제곱이 i 단위 행렬 i야. 그러면은 a 또는 a 마이너스 a가 단위 행렬인가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요 식을 보는 순간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 a 빼기 i a 제곱 빼기 i는 0. a 제곱 빼기 i는 0. 요놈 인수분해 돼. a 빼기 i a 플러스 i 는 0.
두 개씩의 곱이 0이다. 그러면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냐면 요 경우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다.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다. 처음 들은 사람은 잘 들어두세요. 어떻게? 세 개 중에 하나가 쉬워. 첫 번째는 두 개 곱해서 0이야. 그러면은 앞에 게 0이거나 뒤에 게 0이다. 요 케이스가 있겠다. a 빼기 i는 0이거나 a 플러스 i는 0이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원래 숫자, 예를 들어 x, y는 0이라고 하면 x가 0이거나 y가 0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행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행렬의 곱에 대해서는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다. 한 가지 케이스 어떤 게 더 있냐면 영인자라는 게 더 있다. 영인자라는 게 있겠다. 영인자라는 게 어떤 거냐? 0은 아닌데 영인자라는 거를 조금 정리해 주자면은, 아마 쌤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헷갈릴까 봐 또 적어줄게. 영인자 A, B는 0이라고 할 때 어떤 케이스가 3개 있다. A는 0이거나 B는 0이거나 또는 A, B 0인자거나 그냥 간단하게 영인자라 쓰기도 해. 요 3개 케이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반드시. 근데 단 영인자는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냐? 영인자는 A 행렬식도 0이어야 되고 A 행렬식, B의 행렬식 둘 다 뭐다? 0일 때만 존재한다. 영인자라는 거는 행렬식 0일 때만 영인자가 있어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 행렬식 0이고 왜 이런 게 있는데요? 역행렬을 좀 생각하면 편해요. AB가 0일 때 어떻게 돼? 요거 풀어주려면 A 넘겨주면 편해. 양변 A 역행렬 곱해. 그럼 B에다가 뭐다? A 역행렬 곱하면 0 이렇게 나와. 그럼 얘 그냥 0이니까 그럼 B는 0. 그럼 얘로 빠져. 얘로 빠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역행렬이 있으면 안 돼. 역행렬이 있으면 얘로 빠져. 그런 거 케이스가 제외된다는 거야. 그럼 A 역행렬이 있으면 안 돼. 행렬식이 0. B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 B 행렬식이 0이 아니면은 B 역행렬이 있으면은 A 0 이렇게 빠져. 그런 거 빼고 0인자가 있는지 얘기하려면은 뭐다? 반드시 행렬식이 0이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뭐냐? A, B 0인자라는 거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두 개 곱해서 0이다. 케이스 3개 중에 하나라는 거야. 3개 중에 하나인데 얘 또는 얘 또는 얘. 근데 만약 보기에서 뭐야? 이거 3개 다 얘기 안 하면 그거 틀렸다는 거야. 여기서 뭐야? 단위 행렬이면 A 또는 마이너스 A가 단위 행렬이다. 무슨 말이야? A가 I거나 A가 마이너스 I거나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두 케이스는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 얘 어디 갔어? 그로스 땡이야. 얘 얘기 안 하고 있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 얘를 발레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 그래서 얘는 틀렸다. 요거를 알아둡시다. 그래서 이런 영인자 한번 또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A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A다 하면은 지울게요. 마이너스 A다 하면은 트레이스는 0이다. A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A라는 것보다 교대 행렬을 의미하는 거겠죠. 교대 행렬의 트레이스는 뭐다? 0이다. 왜? 교대 행렬은 대학 성분이 다 0이니까. 다 보면은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 누구 아저씨가? 실베스터 아저씨가 떠올라야 되죠. 실베스터 부등식. 행렬 A, B에 대해서 랭크에 대한 얘기죠. 랭크 A랑 그 다음에 랭크 B가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또 빼기 N을 한 게 뭐보다 랭크 A, B 곱한 거보다 작다 이런 얘기. 끝까지 일단 한번 쓸게요. 또 보다 크다 어떻게? 작은 거 어떤 랭크 A랑 랭크 B 중에 이렇게 사이즈부터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서 n이 뭔가 좀 기억을 잘 하려면은 n이 뭔가 A 사이즈를 m by n이라고 하고 B 사이즈를 n by p라고 할게요. n by k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B 행렬에 곱하려면은 A 사이즈가 m by n이고 B 사이즈가 n by k니까 어떻게 둘이 사이즈가 맞아서 곱할 수 있죠. 요 맞는 사이즈를 이제 뭐다 n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외워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안 헷갈릴 거야. 두 개 곱하기 위한 요 실베스터 부등식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곱한 녀석의 랭크야. 행렬 곱했을 때 랭크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주고 싶은 거. 실베스터 언제 쓴다고? 행렬 곱할 때. 행렬 곱에 대한 랭크나 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 때 실베스터 부등식을 떠올려줄 수 있겠다. 이렇게 연상이 돼야 돼. 그러면은 문제에서 행렬 두 개 곱 그러면 이쪽 부분도 있고 이쪽 부분인데 그럼 어디 있을까 한번 보니까 그냥 랭크 B 하나랑만 비교하고 있네. 얘 하나랑 비교한다는 거는 오른쪽을 좀 보겠다는 거. 왼쪽은 두 개 더 했을 때니까. 오른쪽을 보니까 그럼 랭크 A 요 말은 뭐야? 작은 거 미니멈. 랭크 A랑 랭크 B 중에 작은 거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뭐가 작아? 랭크 A가 작아? 그러면은 얘는 케이스가 어떻게 될 수 있어? 랭크 A가 더 작으면은 랭크 부등식 랭크 A 쓰고 근데 그럼 랭크 A가 더 작다는 거는 크다 랭크 B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뭐 등호 넣어줘도 되고 요 케이스거나 아니면은 누가 더 작아? 랭크 B가 더 작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럼 여기서 식이 끝난 게 아니라 얘가 더 작다. 두 개 중에 누가 B가 더 작다는 거는 랭크 B 랭크 B보다 A가 크다. 요거까지 이어줄 수 있죠. 얘가 더 작다는 의미는 수식으로 이렇게 이어줄 수 있어. 근데 어쨌든 뭐야? 요 식은 랭크 AB는 뭐보다 작대? 랭크 B보다는 무조건 작죠. 무조건 작네. 그럼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 A제곱은 B제곱이면은 A제곱은 B제곱 요거면은 A는 B 또는 A는 마이너스 B 하면은 요 식이 성립하긴 한데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아까 좀 0인자랑 비슷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건 언제면 인수분해 될 때 할 수 있어. 얘는 뭐냐면은 A제곱 빼기 B제곱이 0인데 얘가 A 빼기 B A 플러스 B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되죠. 요건 조심해야 되겠죠. 왜 인수분해 안 돼? 이렇게는 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 A제곱 빼기 B제곱은 그대로 나오는데 뭐다? AB 빼기 BA 플러스 A 빼기 BA 이렇게 나오죠. 요거식 계산하면은 그러면은 요식이 남아있네. 그러면은 문제에서 일단 요식 곱한 게 뭐다? 0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얘는 뭐 날아가긴 하겠지만 얘가 0인지 아닌지 모르죠.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아닌지 몰라. 교환법칙 성립하면 문제식 얘기해 줄 수 있겠어. 근데 AB가 교환법칙 성립 안 하는데 그런 발레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이제 답지 보면은 아마 발레가 나와 있긴 한데 이거까지 발레를 다 외워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발레 조금 센스 있게 찾아줄 수 있긴 해. 근데 이런 식으로도 그냥 흐름으로 충분히 그런 발레 무조건 있을 거야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발레 아마 A에 뭐 0100 이런 거 하면 좀 편할 거예요. 발레 참고로 얘기하자면 A는 0100 이런 거 잡으란 이유가 뭐냐면은 제곱하면 0 되는 애라서 0행렬이 되는 애라서 요런 거 그 등호 조건 만족하기 좀 편해. 요런 거 정도로 일단 봅시다. B는 또 B는 그냥 0행렬 해버려도 되겠죠. B는 0행렬 하면 돼. B를 예로 잡고 A를 0행렬로 잡으면 되겠다. B를 예로 잡고 A를 0행렬을 잡으면 정확하게 발레가 됩니다. 아마 이런 예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넘어갑시다. 마만 마지막으로 볼 건데 A 제곱이 0행렬이면 랭크가 저렇게 된다인데 근데 쟤도 조금 생각을 좀 떠올려야 돼. 제곱이 0이다를 좀 활용해야 되는데 제곱이 0이다. 근데 A를 물어보고 있네. 근데 다시 반대로 생각해봐. A를 가지고 제곱이랑 비교할 거야. A 제곱이라는 거는 A 곱하기 A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A 곱하기 A 곱하기 행렬의
곱에 대해서 지금 뭐야? A 랭크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곱에 대해서 랭크 쓸 때 뭐 쓴다고? 실베스터 부등식 쓴다. 얘가 또 떠올려야 되는 거야.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얘 AB의 곱 썼으면서요. AB의 곱 말고 A 자기 자신의 곱일 때도 뭐다? 랭크 또는 A제곱의 랭크. 물론 A제곱의 랭크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A제곱이 0이라는 거는 랭크도 0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라 어떻게 돼? 라는 실베스터 부등식 그대로 가져와. 그럼 어떻게 돼? 랭크 A 플러스 랭크 A 그대로 나오겠죠. 빼기 n은 그럼 뭐야? A가 n by n A 사이즈가 안 나와 있네. n차 행렬이라고 나와 있으니 A는 n by n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빼기 n은 크다. 어떻게 돼? 랭크 AB인데 뭐다? A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근데 얘가 뭐라고? A 제곱이 0이라고? 그럼 얘가 랭크도 0이겠네. 제곱 행렬 자체가 0이니까 랭크 당연히 0. 그럼 왼쪽도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 랭크 A 랭크의 2배 빼기 n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다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 다 랭크 A는 그러면은 넘겨서 정리하면은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은 이런 의미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 맞는 거 2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번까지 했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몇 개 풀어보고 싶은 쌤이 풀 거 몇 개 좀 얘기를 할게요. 9번이랑 20번 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9번) (20번) 정석대로 다 풀 수 있어. 뭐야? 회전하여 얻은 공매의 넓이. 20번 뭐지? 20번도 이제 회전체 부피인데 요 문제에 왜 얘기하고 있냐면 공면의 넓이 어떻게 하면 돼? 공면의 넓이는 공식으로 어떻게? 넓이 S는 X축으로 뚫리네 2파이의 반지름 Y가 되겠고 ds 이런 거 적분하면 돼. 요거 적분 그럼 어떻게 돼? 2파이의 적분의 Y는 이런 거 넣어야 되고 5x 빼기 x 제곱에다가 얘는 그럼 x로 쓰고 싶어. ds를 어떻게 처리해? 루트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 dx x 범위는 그러면 1부터 4까지. 벌써 골치가 아프죠. 아마 충분히 계산해서 답은 찾을 수 있어. 계산해보니까 답은 나오긴 해. 근데 정말 이런 거 가지고 요걸로 문제 풀어라. 물론 출제열도가 고약해가지고 그렇게 문제 풀어라 일 수도 있는데 근데 아마 빠르게 풀고 이거 7월 모의고사 문제 빠르게 풀었다는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쌤 요번에 풀고 40분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저 잘 푼 것 같아요. 이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 어떻게 풀었냐면 요 문제를 문제 형태부터 파악을 한 거야. 곡선. 저 곡선? 제가 무슨 곡선이지? 일단 적어보고 일단 식 여기까지 쓰긴 썼을 거야. 근데 식 계산 복잡하니까 다른 방법 없을까? 문제 좀 귀찮아진 거야. 좀 편하게 풀 방법 없을까? 그럼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y는 루트 5x 빼기 x 제곱. 양변 제곱 해볼까? 루트 처리해 주려고 y 제곱은 5x 빼기 x 제곱. x 마이너스 x 제곱이 한쪽으로 다 넘겨봅시다. 그럼 x 제곱 빼기 5x 플러스 y 제곱은 0인데 요놈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수 있죠. x 빼기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4분의 25 어떻게? 2분의 5의 제곱 뭐다? 원이죠. 이놈 원래 원이었구나. 요놈 정체가 원이었구나.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돼 또? 그래프 그려보면은 얘는 어떤 원이야? 중심이 2분의 5 중심이 2분의 5,5 2분의 5,0이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2분의 5니까 원점에 접하는 원이죠. 이런 원점에 접하는 원이야. 근데 또 이 중에서 뭐야?
y는 근데 원래 제곱을 해서 나와서 양쪽이 다 나온 거고 y는 루트 결과값은 항상 양수가 나온다. 루트는 양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야? 위쪽만 가져갈 거야? 상반원만 가져갈 거야? 상반원이구나 원래식은. 이 중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 중에서 x는 1부터 4까지, x는 1부터 x는 4까지. 얘가 5 찍을 거니까. 그럼 여기에 나 짧은 부분 일부분 요 녀석을 회전시켰구나. 요 상황까지 인식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와서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우리 얘가 뭐였어? 원이었어. 중심이 또 하필 x축 위에 있는 원이었어. 원 돌리면 어떻게 돼? 반원 돌리면 9가 되죠. 얘는 9의 일부야. 얘 돌리면 어떻게 된다? 돌리면은 9가 원래 나올 건데 그 중에 얼마? 초록색 부분. 이렇게 색칠되는 껍데기가 되겠더라. 이렇게 색칠된 껍데기 부분이 되겠더라. 그럼 얘는 어떻게? 얘를 세로로 한번 딱 자르고 여기도 뒤쪽으로 세로로 한번 딱 잘라서 어떻게? 당구공이 있으면은 세로로 한번 딱 자르고 옆에서 수박이라 할까? 여름이니까 옆으로 한번 자른 그런 모양이겠죠. 그 녀석의 그럼 껍데기 건널비를 그럼 어떻게 구할 건가에 대한 공식이야. 9의 껍데기 부분, 그 잘랐을 때 껍데기 부분을 다시 잘랐을 때 나온 부분 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캡 뭐야? 모자 어떤 거야? 원래 9가 있어. 단면으로 생각해 9를 자를 거야. 어떻게 자를 거야? 이렇게 가로로 싹 자를 거야. 가로 탁 자를 거야. 원래 반지름이 뭐였냐면 반지름이 R이었어. 반지름 R이었어. 근데 딱 잘랐을 때 요 길이 요 중심까지였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H야. 요 H를 좀 기억해야 돼. 그때 그러면은 자른 윗부분의 건널비 S는 2파이 RH야. 외우기 쉬워. 2파이 RH. 하나 더 쓸게. 부피도 쓸게요. 요 건널비는 요 껍데기 밑바닥은 빼고 동그라미 빼고 그 다음에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3분의 파이 H 제곱에 3R 빼기 H. 무조건 외워야 돼. 안 외우면 큰일 나. 다만 쌤 저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곧 보게 될 거야. 다변수 적분 파트에서 보게 될 거야. 곧 보게 될 거야. 요런 부피. 또는 아마 여기 퍼플반이었나? 블루디 반이지. 퍼플이었구나. 상위권 반 친구들은 변실 교수님이 이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이거 외워야 된다고. 무조건 외워야 돼. 외우는 팁 없어요. 아쉽게도. 근데 신기한 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럼 요 길이가 H면 H를 끝까지 한번 다 당겨볼까? H를 끝까지 다 당겨봐. 그럼 어떻게 돼? 2R이죠. H에다 2R 넣어볼까? H에다 2R 넣으면 어떻게 돼? 얘는 2R 넣으면 4파이R. 뭐야? 구면 건널비죠. H에다 2R 넣으면 어떻게 돼? 3분의 4파이R 제곱에다가 3R 빼기 2R R 되죠. R 3승 나와. 3분의 4파이R 3승 9의 부피. H를 끝까지 다 당겼으니 9의 부피 그대로 나와. 이런 거 신기하게 보면 돼. 즉 이건 무슨 용도야? 그러면은 일단 한번 외워놓고 문제 풀 때 어떻게 돼? 일단 한번 수식 한번 써봐. 내가 잘 외운 거 맞나? 2R 넣어보면 돼. H 자리에. 그런 식으로 확인해 보면 될 거야. 이렇게 당겨보면 그 정도가 아마 제일 외우기 편할 거야. 어쨌든 근데 두 가지 외워야 돼. 그러면 이거 외워서 어떻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9 전체에서 캡 하나 빼고 캡 하나 빼면 돼. 근데 다만 여기서 근데 또 추가로 요 공식은 또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대머리 공식이라고 해. 대머리요.
탈모 있으신 분들은 미안하게 됐지만은 이 대머리 공식이 왜 이런 게 의미가 있냐. 2파이 r h 일단 R은 고정돼 있을 거야. 얘가 반지름 R은 고정돼 있을 거야. 반지름 고정돼 있고 머리 크기가 고정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건널비 얘가 어떻게 돼? 요 부분에 요런 건널비는 요렇게 돌렸을 때 나오는 요 부분 건널비는 뭐다? h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신기한 건 뭐냐면은 요렇게 잘라도 되고 또는 그럼 요때 뭐다? 요 높이가 뭐야? h라는 거죠. 또는 뭐야? 원을 구가 있는데 구를 요번에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건널비를 봐도 요 높이가 h다. 그럼 둘 다 똑같이 어떻게 돼? 2파이 r h가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하고 싶냐? 탈모가 났어. 대머리 아저씨가 됐어. 근데 뭐야? 머리숱이 위에 조금 있나? 뭐다? 옆에 조금 있나? 이 숱이 똑같아. 이런 의미야. 이 높이만 똑같으면 뭐야? 요 아저씨 머리 빠진 거나 요 아저씨 머리 빠진 거나 똑같아. 슬프지만. 그러면 누가 더 풍성해 보여? 여기 낫나? 여기 좀 넓어 보이나? 여기 좀 넓어 보일 수 있는데 이 머리숱이 있는 게 똑같아. 여기 좀 가발 쓰기 좀 쉽지 않을까? 얘보다는? 아닌가? 저희 아버지가 요쪽이어서 저도 걱정이 좀 돼요. 관리를 좀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이름이 대머리 공식. 그러니까 뭐다? 요 부분 머리숱 있는 거야. 요 부분이 다 똑같아. 아우 안 신기하면 어쩔 수 없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머리 빠지면 생각날 수 있으려나? 아무튼 결론은 뭐야? 뭐 재미없어도 어쩔 수 없고 결론은 뭐다? 외워야 된다.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래서 건널비는 신기하게 뭐다? 건널비는 구를 어떻게 자르든 자른 이 사이 간격만 알면 돼. 요 간격 그럼 어떻게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1부터 4 안에 길이 얼마? 3. 답 얼마 되겠어? 건널비 S는 2파이 r h인데 r이 얼마? r은 반지름 2분의 5 h는 얼마? 3. 답 얼마? 15파이. 이렇게 풀고 끝날 문제라는 거야. 이거 어느 세월에 계산해? 이거 어느 세월에 계산하고 있겠어? 공식 외워서 풀어라 이런 얘기. 건널비. 안 그러면 매개화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식 외워서 풀어라. 무조건 외워서 풀어야 되겠다. 넘어갑시다. 요거랑 그 다음에 요 대머리 공식이랑 얘는 대머리 공식 뭐야? 이 두피 껍데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뒤에 20번은 뭐다? 부피도 얘기해 줄 수 있겠다. 부피도 뭐다? 공식. 근데 부피는 다만 요 자른 부피랑 좀 넓게 자른 요 중간에 자른 부피랑은 달라요. 얘는 건널비만 얘기하고 있는 거. 부피도 그럼 뭐다? 부피는 그럼 얘 공식 쓰면 돼. 문제사항 파악해. 문제 보고 영역 x, y 어쩌고 나와 있는데 요 녀석을 또 회전시켰대. 그럼 회전시키기 전에 어떤 녀석을 회전시켰냐 하고 한번 보니까 얘도 원이더라. 0 y 루트 16 빼기 x 제곱이라 썼으면은 부등호 영역 그리기 위해서 일단 뭐다? 등호로 생각하고 그려야 돼. 등호로 생각하고 영역을 그려. 그럼 어떻게 돼? y는 0은 쉬워. y는 0은 그냥 x축 그대로 그리면 되죠. 또 얘는 요 녀석은 원이라고 외워줘야 돼. y는 루트 a제곱 빼기 x제곱 보다 원이다. 식 제곱하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원이 된다. 근데 뭐다? y는 플러스 루트 y는 양수. y는 양수 위쪽에 그려져. 얘는 어떻게? 상반원이 되겠더라. 상반원. 반지름이 얼마? a제곱 4인 상반원이 되겠더라. 이렇게 써주면 된다.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 바로 그려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즉 얘 범위는 어떻게 돼? 0부터 상반원 사이다. 요 원 안을 색칠할 거야. 근데 또 조건 어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또 잘라라. 마이너스 3부터 어떻게? 3까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잘랐을 때 어떤? 요 색칠한 영역. 요런 색칠한 영역을 뭐다? 회전시켜라. 얘를 어디로 회전시켜?
x축으로 회전시켜. 그럼 무슨 상황이야? 또 9의 일부야. 아까 이거 지웠네. 아까랑 똑같아. 얘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얘 돌리면 9가 있는데 얘를 나 마음이 삐뚤강 9가 있는데 오케이. 겁나 잘 그린 것 같은데 9가 있는데 얘를 저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 옆에 자르고 자른 모양 나오겠죠.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한번 자르고 자른 그 사이에 있는 부피가 되겠죠. 그럼 얘는 자른 거 빼고 자른 거 빼고 끝이야. 부피 그럼 어떻게 구하겠어? 부피 V는 원래 전체 부피가 어떻게 돼? 3분의 4 파이의 R 3승. R이 얼마? R이 반지름이 4가 되겠죠. 4의 3승 빼기 2배 빼면 되겠죠. 왼쪽 오른쪽 2배 2배에 어떻게 돼? 공식 아직 안 외웠을 아직 못 외웠을 거니까 한번 쓰면서 갈게요. 3분의 파이 h 제곱에 얼마? 3r 빼기 h. 오케이. 맞나? 그쵸? 그러면은 여기 r이 얼마, h가 얼마? 요거 좀 이쁘게 집어넣어 봅시다. h 얼마? h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얼마? 3부터 4까지 1. 여기서 또 어떻게 여기까지 간격 h 얼마? 1. 물론 또 여기서 여기까지로 해도 돼요. 이것도 상관없어요. 쌤이 이렇게 풀어봤는데 뭐 크게 상관없고 여기서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아니다.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얘는 우리 캡만 이렇게 공식 쓰고 중간 부분은 뭐다?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된다. 요거 기억합시다. 어쨌든 다시 h가 그럼 얼마? 1이었으니까 3분의 2파이에다가 3r, r이 얼마? 반지름 4, 12에다가 h 얼마? 1 빼면은 11. 그러면 식이 조금 복잡하네. 얘를 3분의 2로 묶어줍시다. 3분의 2파이로 묶어주고 그러면은 4의 3승 64에다가 2 곱하면은 128 빼기 3분의 2 빼냈고 그 다음에 11 빼내면은 117 3으로 나눠지나? 합이 9니까 3의 배수네요. 그러면 약분을 좀 해주면은 얼마? 39에 2배까지 계산 마무리하면 78파이. 이렇게 찾아야 되겠다. 얘도 어떻게? 회전체. 물론 회전체로도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아까처럼 계산이 복잡할 수도 있어. 이런 상황 나오면은 우리 알고 있는 공식 알고 있는데 꼭 굳이 또 계산하러 들어갈 필요 없죠. 알고 있는 공식 써먹어. 이런 거 써먹어서 계산 끝내버릴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봅시다. 그래서 이 공식 알고 있나? 공식 하나만 더 할까? 공식을 다른 거는 어렵지 않고 18번만 한번 해볼까? 18번 뭐 다 풀었을 것 같긴 한데 극곡선의 길이 물어보는데 저 극곡선 뭐지? 극곡선 한번 정리해 볼게요. R은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네. 근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면 반각 공식 써줄 수 있겠다. 반각 공식 바로 쓰면은 2분의 1을 한번 앞에 뺄게요. 2분의 1에다가 어떻게 돼? 1 빼기 코사인 세타.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바로 심장형이란 거 알 수 있겠다. 심장형 한번 그려볼까? 심장형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끝에 0을 찍어야 되겠죠. 끝에 끝점을 찍고 이렇게 심장형을 그려줄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요 심장인 거 알았고 그러면 뭐다 끝점이 얘가 2가 되는 뭔가 뭐 마이너스 이런 거 찍겠다 정도 알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구하라는 건 뭐야?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심장형 길이를 알고 있나? 알고 있으면 다행이고 혹시 모르면 어떻게 돼? 계산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길이 L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해? 적분의 D 스몰 s 하면 돼. 근데 스몰 s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 곡선이니까 R 제곱 플러스 R 프라임의 제곱 D 세타. 그러면은 열심히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어차피 둘 다 2분의 1 가지고 있으니까 2분의 1 앞으로 뺄게요. 적분의 R 제곱 1 빼기 코사인의 제곱 플러스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의 D 세타. 요거를 이제 뭐 열심히 0부터 파이까지 계산을 좀 하면 돼. 근데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심장형 R은 A 1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세타 아니면은 뭐다 R은 A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 녀석에 대한 길이 공식 L이 일단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계산하고 있어. 그러면은 계산해보고 있을래? 계산 안 할래? 그러면은 저는 요즘 유행하는 저거는 아까 요 뭐지? 파라파라 치고 있을게요. 파라파라 들어봤나? 막 그 리센느 막 미나미 씨가 막 파라파라 팔 흔들면서 신고 추는 거 있잖아. 그 파라파라 뭐야? 파라파라 파라파라 이런 거 보이나? 공식 모든 사람 이렇게 외우는 거죠. 파라파라 딱 보면 어떻게 해? 팔 돌리면서 뭐 그려? 팔 돌리면서 이제 심장형 그리는 거야. 이런 길이 나오는 거야. 팔 막 이렇게 돌리잖아. 그러면서 이제 심장을 사실 그리고 있었던 거야. 소름 돋지 않나? 아니야? 그렇게 이제 팔이 외우는 거죠. 파라파라. 혹시나 못 외우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제 너네 요거 이제 계산하고 있는 거야. 쌤 파라파라 추고 있는 거죠. 다 외웠어? 여기 또 못 외운 사람 없겠지. 이 공식이 얼마나 많은데 이 공식 외우는데 좀 재미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너무 공식 외우는데 너무 이제 머리 아픈데 아마 올해는 그래서 어제 딱 생각했거든요. 집에서 8A 근데 딱 이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올해 친구들은 다 외우고 갈 것 같아. 파라파라 해서 이제 외워서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계산할 수 있는데 반드시 외워서 시험 보러 가야 되는 거겠죠. 모르는 거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다만 외워야 될 거 외우고 하도록 합시다. 추가로 또 뭐 있어? 심장형 외울 거. 넓이 S는 어떻게 돼? 2분의 3A 파이 A의 3승 A의 제곱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A, B 나눠져 있으면은 2분의 1A랑 플러스 B 제곱까지 아마 이런 거는 공식으로 한번 정리된 거를 찾아봅시다. 그렇게 돼서 사실 까먹고 있다가 또 나오면 그때 또 외우고 까먹고 있다가 또 나오면 그때 외우고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외우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거예요. 어쨌든 처음에는 뭔가 사진 찍듯이 한번 외워줘야 되겠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월 모의고사는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아마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아서 금방 마무리했을 거예요. 오답 정리 다 마무리하시고 오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